되게 좋은 오디오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정말 특이한 호텔이에요. 페어몬트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일단 호텔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볼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볼보 C40을 시승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멋진 차예요. 근데 이 차에는 꼭 설명드릴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저는 사실 실물 처음 봤어요. 저도 효빈 작가가 가서 보고 온 거 영상으로 봤는데, 영상으로 볼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차네요. 이 위쪽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날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로버트 만화에 나올 것 같은, 무슨 전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개 같은 게 여기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와이퍼가 없이 빗면으로만 만들어낸 거, 여기 물이 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날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제대로 꺾여 있어서 이 위쪽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뒤쪽이 램프 켜면 더 예뻐. 어쨌든 외관 보시면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차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성능이 부족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성능도 충분하게, 배터리도 충분하게 제대로 넣은 자동차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저렴하고 좋은 차인지, 아니면 가격만 낮춘 깡통 자동차인지, 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타보세요. 자, 출발합시다. 신기한 게 있죠. 일단 이 차는 들어와서 뭐 딴짓을 할 게 없어. 시동 버튼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차에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고 출발하면 출발입니다. 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 램프랑 이런 것들이, 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색 제한율 되게 좋잖아요. 좋아요. 우리가 CRI라고 하잖아요. 이 CRI 값도 되게 좋은 그런 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고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라면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 해봐야죠. 볼보의 어댑티브 크루즈 잘 됩니다.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줘요. 이건 좀 급하지 않나 싶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잘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건 요거 구간 단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몇인지도 찍어줘요. 남은 시간 1분 이런 것도 보여주네요. 수입차가 이 정도 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수입차들은 타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섭섭하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T맵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길에서 우연히 볼보를 보면 굉장히 반갑고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자동차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볼보는 굉장히 안정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볼보를 선택하면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물론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차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선입견이 그렇다고. 저같이 잘생긴 사람 보면은 왠지 여자친구 많았을 것 같고. 아리야, 김한용이 누구야?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입니다. 1974년 7월 26일에 태어났습니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리아 엄청 발전했네요. 야, 아리아 대박이다. 와, 아리아가 이렇게 발전했어? 몇 가지 좀 빠진 것도 있네요. 뭐 잘생긴 유튜버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줘야지. 나 참. 아무튼 대단하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기판에도 보여줘요. 근데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보여주는 차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자동차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과연 이거 진짜 좋잖아요. 이렇게 잘 보여준다니까. 어댑티브 크루즈는 이 정도 길도 꺾어주나? 네, 꺾어줍니다. 핸들 돌려주는 폭도 크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늘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노면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죠. 이 차 노면 소리도 거의 안 들려요. 엄청 조용합니다. 엄청 조용한 차예요. 바깥 소리는 이런데 닫으면 이렇죠. 볼보는 볼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조용한데 이중 접합률이 아니에요. 차는 이중 접합률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까 한번 보면, 일단 이 차의 나머지 부분이 조용하고, 그리고 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각 자리마다 두 개씩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릴 때 이제 뭐 해야 되죠? 보통은 시동을 끄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리면 돼요. 그냥 내리면 알아서 시동이 꺼집니다. 여기서 보면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뒷유리에 뭐가 묻었어?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여기 지금 물이 다 튀었죠. 여기는 물이 튀었지만 여기는 물이 튀지 않게 하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위쪽으로 바람이 들이치지 않게, 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줬고요. 아이오닉5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볼보 C40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는 전기차니까 다른 차면 몰라도 전기차들은 반드시 보닛을 한 번씩 열어보는 게 예의죠. 이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대차도 뚜껑이 있긴 한데 걔는 뚜껑이 있고 주변이 막 되게 지저분하잖아. 얘는 뚜껑이 깔끔해요. 깔끔하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그매? 이 아래쪽에는 타이어 스페어 키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있을만한 게 딱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뚜껑 그냥 없앴으면 어땠을까? 이게 없으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아무튼 볼보 좀 과도하게 럭셔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앞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XC40 가솔린 많이 타보셨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앞부분이 되게 비슷한데 이걸 보고 나면 XC40이 그렇게 예쁜 차였나? 이건 되게 예쁜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XC40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봐도 예쁘죠? 사실 볼보 C40은 쿠페형 SUV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까지 쿠페형 SUV라고 하면 쿠페인가 SUV인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쿠페면서 SUV야. 약간 그 SUV적인 트렁크의 높이 이런 것들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러면서 쿠페의 어떤 스타일링 이런 것들도 같이 이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어색하지 않은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죠. 사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이 넓어요. 일단 이 판이 넓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쿠페형 SUV들 특징이 이 높이가 좀 낮거든요. 좀 낮은 차들이 많은데 얘는 좀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꼼꼼하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짐을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 놨을 때는 여기가 쇼핑백 거리가 되죠. 이런 것들 굉장히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은색 차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란색도 나쁘지 않아. 파란색 나쁘지 않은데, 파란색은 약간 나 친환경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차에는 흰색이나 은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흰색도 봐봐요, 얼마나 예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휠하우스에서 타이어까지의 이 공간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데, 얘는 굉장히 주먹 하나가 쑥 들어가고 남는 정도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뽑았어요. 어쨌든 얘는 SUV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먹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차에 타보면 이게 그냥 SUV형 전기차가 아니라 진짜로 SUV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승차 공간, 그런 승차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볼보는 어느 나라예요?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은 이케아의 나라.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뭔가 꾸겨 넣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차 말고 XC60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에다가 아이패드를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참 꼼꼼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젖히는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앞으로 젖혔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빨간색이 들어오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안 된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이게 젖혀지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제대로 고정되면 이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젖혔을 때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꺾이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심하죠.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접으면 좋은 점은 낮췄을 땐 낮은 상태에서 그냥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젖혀 놓으면 탈 수가 없어. 이걸 어쩔 수 없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저는 항상 헤드레스트를 꼭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높이를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만들어줘야 더 안전한 차가 될 수 있는 거죠. 볼보의 안전 철학이 이런 데도 녹아 들어있다. 그리고 이 차는 소형 SUV이자 소형 SUV 쿠페잖아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이 최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앉아서 머리 공간은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머리 공간이 괜찮네요. 괜찮네요.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닿긴 닿아. 이렇게 하면 닿긴 닿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닿는 거고. 괜찮은데요? 안 괜찮아 보여?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볼보 시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편해. 이 시트를 만드는 회사가 리어라는 회사죠. 리어라고 해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트 메이커가 이 볼보 시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키가 큰 사람, 저는 키가 177이지만 엉덩이가 좀 크고 상체가 좀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좀 닿긴 닿네 뭐 이런 느낌인데,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아요. 약간 옆이 좀 내려온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대구 가면 되지 뭐가 불편해.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야 되는 거. 어쨌든 4명이서 어딘가 여행을 떠난다 라고 하면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장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고요, 그냥 글래스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근데 여러분들 파노라마 선루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 일이 별로 없어요. 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글래스 루프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것들 이게 왜 고급이지? 이게 터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되게 고급으로 느껴지네요. 이거 뭐냐면 볼보는 다 있는데요, 볼보에서 뒷좌석을 폴딩하고 거기다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짐을 그럼 이만큼 실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짐이 만약에 급제동했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뒷선반에다 성경책을 하나씩 다 올려뒀던 시절이 있었어. 여기 모고하고 성경책을 놔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급제동하다 보면 그 성경책이 와서 뒤통수를 딱 때려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딱 쳐놓으면 성경책이 날라와도 탁 여기 걸린다, 이런 그물을 치는 자리예요. 자, 그런 거고요.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도 이렇게 한다. 그냥 고무를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뒤쪽에 송풍구를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죠. 고급스럽게 생겼지만 어쨌든 뒤쪽에 3존은 아니고 바람을 열고 닫고만 되는 그런 버튼이고요. 열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 아웃렛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USB-C로 마련되어 있네요. 터널이 있네요. 전기차는 보통 센터 터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전기차지만 센터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높게 있죠. 이게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전기차 배터리를 이렇게 바닥에만 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도 센터 터널 쪽에도 까기 때문이에요. 한 라인을 더 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죠. 그게 여기 바닥에 까는 걸로 충분치 못했다.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바닥면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배터리를 더 얹었어야 됐는데, 원래 있던 센터 터널 부분을 없애지 않고 거기다 배터리까지 더 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양도 충분하고, 이게 차체의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성을 강화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차 뒷좌석 나쁘지 않다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란네 페어몬트.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아, 너무 편해. 페어몬트 너무 엠베서더 편해. 서울 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와, 세상에. 말도 잘 듣고 기반용도 알고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 네, 여기 코너링을 해야죠. 코너링 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사실 무게 배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볼보는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코너링 보세요. 와, 세상에. 이게 이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의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52대 48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앞이 무거웠던 볼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네 바퀴가 균일하게 이렇게 무게를 배분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요즘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많은 메이커들이 그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누가 빨개 먹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고. 지금 봤을 때는 이 볼보는 이런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도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전동화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테슬라를 제외하면 우린 전기차로 전동화로 100% 가겠다는 얘기한 회사는 볼보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볼보가 굉장히 진취적인 회사인데, 이 차는 볼보 첫 번째 전기차거든요. 첫 번째 전기차가 이제야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볼보가 너무나 잘 팔리고 너무나 인기가 갑자기 급상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방음 수준도 아주 뛰어나서, 보통 저는 테슬라를 타는데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더 조용한 자동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속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이 차의 가속 능력 한번 볼까요? 오씨, 잘 나간다. 이 차의 출력은 무려 408마력입니다. 408마력.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불과 4.7초입니다. 4.7초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가 제네시스의 G70이거든요. 그리고 스팅어가 그것보다 조금 늦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차가 몇 초일까?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7초입니다. 이 차하고 똑같아요. 생긴 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다.
야, 대단하죠. 정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기존 가솔린차의 가속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찌릿찌릿하게 나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정말 훌륭하죠. 네, 회생제동 강도 조절이 됩니다. 일단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볼게요. 떼면 네, 이렇게 감속됩니다. 제동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감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회생제동을 강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회생제동이 동작해요. 그 브레이크 밟을 때 회생제동은 어떻게 동작하느냐, 처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그때는 물리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생제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원하는 만큼 제동을 하는지, 진짜 제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무조건 실제 브레이크를 걸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밟았을 때 그때 회생제동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실제 제동이 동작하죠. 그래서 회생제동과 실제 제동을 막 믹스를 시켜놨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그런 이질감이 거의 없는 거, 그런 것들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 차에는 배터리가 77.8kWh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배터리 용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들어서 이 약간 저가 자동차들, 저가 전기차들이 이상하게 배터리 용량을 조금씩 줄여요. 이번에 미니 E 같은 경우는 독특한 사람들을 위한 차지만 배터리 용량이 불과 30kWh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 용량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350km를 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숫자인데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4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도 있고 500km를 주행하는 테슬라도 있잖아요. 괜찮은데 조금만 더 되면 좋겠다, 좀만 더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이 정도면은 아니 뭐 서울에서 어지간한 대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부족해? 부족하진 않지, 매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시면서 집밥이 없는 분들이 꽤 계세요. 집밥이 없는데 전기차를 타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집밥은 만드셔야 돼요. 집밥이 있다고 가정하면 충분한 거리고요. 아파트에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용량일 겁니다. 그리고 볼보 C40은 가격을 정말 공격적으로 가져온 차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와서 이 차급에 있는 자동차들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제네시스 GV60, 이 차보다 600만원 더 비싸죠. 그리고 저렴하다고 아주 난리가 났던 폴스타2, 폴스타2도 더블 모터로 하고 퍼포먼스 팩 넣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차보다 300만원 더 비싸집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한국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나 이 정도 팔았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오디오 들으려면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 오디오 스트리밍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플로어 같은 거 지원을 하는데 도시 탈출, 사운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볼보답게 이 서라운드 기능을 DSP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음, 저음, 그리고 서브우퍼까지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하만카돈 오디오라서 오디오 성능이 더 뛰어나다, 사실 하만카돈이라서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디오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다른 메이커들도 이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브우퍼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 왜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요걸 안 해줄까요? 되게 좋은 오디오네. 오, 야, 전기차 핸들링 진짜 좋네요. 그립도 되게 좋고, 지금 빗길인데 이게, 이야, 되게 좋은데요? 볼보도 나쁘지 않은데 이 C40은 핸들링이 더 좋은데요?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마감 품질, 성능, 주행 거리,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차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아마도 이 최종 후보에 반드시 넣어야 될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 패턴이 여러 자동차를 동시에 계약하고 먼저 나오는 차를 선택하시는데 이 차도 그렇게 리스트에 올리는데 손색이 없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에서도 뭐 제네시스 GV60이라든지 아니면 뭐 폴스타라든지 등등등 전기 SUV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 없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물론 EV6나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국산차하고 비교해도 거의 대등한 그런 가격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C40을 시승해봤는데요. C40 리차지, 사실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볼보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튀고 특출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겠지만, 특출난 무엇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볼보다운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난한 자동차, 튀지 않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이 볼보 C40 그런 것들에서 아주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거 되게 멋지다. 이거 봐요. 이야, 오, 이런 거 나 갖고 싶다. 이거 진짜 충전되네요. 차지고 오라는데. 와, 이 선 진짜 이쁘다. 오, 진짜 되는 거야? 안 뜨겠지? 이거 진짜 충전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불 켜지는 충전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 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와.